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세계의 부호 37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더 자세한 결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자, 지금 현재는 병상에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 얼마 전에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기도 했었는데, 이건희 회장의 총 재산 도대체 얼마길래 전 세계 37위에 오른 겁니까? 지금 총 재산이 대략 24조 4천억 가량으로 집계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계 부호 중 37위, 아시아 부호 중 8위라고 하는데요. 세계 100대 부호에 아시아에서 포함된 사람은 이건희 회장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한 86위 정도에 그쳤는데 네. 올여름에 50위권에 진입한 이후로 계속 정주행을 해서 37위까지 올랐고요. 네. 올해만 늘어난 재산이 한 8조 이상이 올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해 예. 2017년도 한 해에 늘어난 재산이 8조 원이다.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이건희 회장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8조 원이 늘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아마 얼마 전에 그런 기사도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엄청 늘었다라는 이제 보도도 한번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있고 아들은 구치소에 갇혀있는데 왜 두 부자가 재산이 늘었을까? 삼성전자 주가 때문인 거죠. 네. 그 사람은 삼성전자의 개인 최대 대주주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네. 2016년에 주당 180만 원이던 것이 최근에 한 279만 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300만 원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장부상의 주식 본인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네. 이건희 회장은 뭐 재산도 재산이지만 재산은 뭐 당연히 우리나라 1등이겠죠. 전 세계의 37위니까요. 그런데 이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기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차가 120넉 대가 있는데 총액이 477억 원어치예요. 그렇죠. 이건희 회장 하면 역시 자동차 수집, 또 네.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 모처에서 그 스피드로 달리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고, 현재 억대의 수입차만 124대, 네. 시가로 따지면 477억 원 정도, 아반떼 승용차로 환산했을 때 한 3018대의 가격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 124대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 네. 부가티 베이론이라고 26억 원 하거든요. 한 대. 한 대에 26억 원짜리. 예, 그 차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차를 연식을 달리해서 35대를 가지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동차에 대해서 전문가이자 또 스피드 광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네.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를. 제가 10년 전에 조사해서 기사를 그때 쓸 때만 해도 국보 23점, 네. 보물 80점, 네. 이거 가격으로 환산하면요, 이것도 수천억대, 조원대에 달할 정도의 네. 국보와 보물 문화재를 또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선친인 이병철 회장이 젊었을 때부터 그 골동품을 사서 모으는 이런 취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모 언론이 보도한 내용, 이 간호사와 대화를 나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굉장히 알기 힘든 내용이 또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2014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다음에 3년째 지금 투병 중인데요. 그 삼성 서울병원 20층 그 VIP 병동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휠체어에 기대 앉아서 TV를 본다든지 또 옆에서 그 간호를 하는 간호사와 뭔가 의사소통을 하는 듯한 모습까지 좀 포착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설, 뇌사설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는데, 그런 루머들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양호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블룸버그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경제지인데, 이건희 회장도 이건희 회장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8명 정도가 포함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재벌의 명단과 다른 사람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기는 왜냐면요. 네. 아시아 100대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 아까는 이건희 회장은 세계 100대에 들어간 거고, 아시아 100대에 8분이 들어가는데, 네. 보이시는 것처럼 서경배 아모레 회장이, 아모레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아까 김태현 변호사도 잠깐 언급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2위로 8조를 달리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요. 뭐 김정준 엑슨 창업자라든가 권혁빈 스마일 게이트홀딩스 회장 같은 사람들이 게임과 관련해서 네. 온라인 게임으로 거부에 올랐고 게임 관련 회사의 회장이 거부에 올랐죠. 예, 올랐군요. 근데 사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아마 가장 이채를 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다른 거가 아니라 올해 초 대비해서 저분이 218%를 올랐다고 합니다. 재산이? 예. 그래서 18%가 증가했다고요? 그래서 8명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 어떤 기업입니까? 이게 이렇게 218%나 재산이 늘어났다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삼성도 그렇고요. 삼성도 지금 반도체랑 휴대전화 돈 많이 네. 벌잖아요. 근데 삼성이 이제 다음 타겟을 잡고 있는 게 바이오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이오가 그만큼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분야라고 해요. 왜냐하면 네. 신약 하나 개발하면 또 대박을 치니까요. 왜냐하면 그렇죠. 워낙 수익이 많이 나는 분야니까. 그 바이오 쪽에 아마 거의 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셀트리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복제약을 만드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맨 밑에 보세요. 세계 최초 램시마. 저것도 이제 유명한 바이오 시밀러 약이거든요. 네. 저걸 이제 개발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친 거죠. 네. 그런데 저 서정진 회장이라는 사람은 왜 대단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양력 보세요. 네. 산업공학과 나왔어요. 산업공학과 나왔는데 약 삼성전기 개발. 다녔습니다. 네. 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우자동차 다녔어요. 물론 거기서 이제 뛰어난 능력 때문에 최연소 입원을 했지만 네. 그리고 퇴사하고 나서 회사를 차렸는데 그게 본인이 원래 대학에서 전공하고 회사를 다녔던 공학 분야가 아니라 전혀 생소한 바이오 분야에 뛰어든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10년, 15년 만에 소위 말로 대박을 쳤기 때문에 진짜 저런 서정진 회장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창업을 준비하고는 요즘 20, 30대 젊은이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계 부호 그리고 아시아의 부호들, 우리나라의 부호들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소식 저희가 6위로 꼽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네요. 확인해 보시죠. 자, 북한 병사의 JSA 귀순 상황을 두고 연일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인 북한 병사의 진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 병사의 상태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차장, 네. 지금까지 확인된 북한 병사의 상태 어떻습니까? 어제 동아일보 취재팀이 아주대병원을 찾아서 내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기순병사에게 3가지, 그러니까 총상 이외에 큰 질환이 있는데 첫 번째 폐렴입니다. 폐 일부가 총상을 맞으면서 폐가 크게 망가진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B형 간염입니다. B형 간염은 이게 총상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북한 병사들한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B형 간염 굉장히 만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도 B형 간염이 있고요. 마지막에 폐혈증입니다. 문제는 폐혈증인데요. 이 북한 병사가 수술받는 과정에서 피를 엄청나게 많이 수혈받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한 3-4배로 수혈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인데요. 그 과정에서 또 복부에 총상이 있었기 때문에 폐혈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혈증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최시원 씨 개에 물렸던 네. 그 고급 식당에 그렇죠. 사장도 폐혈증으로 숨지지 않았습니까? 폐혈증이니까 어떻게 쇼크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병원에서는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바라는 건 이 북한군 병사가 건강하게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병사가 숨져서 그 시신을 인도해달라고 주장하기를 바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일단 죽게 되면 부모를 내세워서 시체를 달라 그럴 겁니다. 아하. 그러면 부모가 달라 그러기 때문에 네. 시체를 우리가 줄 수도 있는 건데 시신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네. 시신을 우리가 북한으로 이제 반송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주변 정황으로 봤을 때 북한이 확인 사살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엎드려서 쓰러진 사람을 확인 사살까지 했기 때문에 줄 필요는 없으나 만약에 정말 죽게 되면은 부모가 요구를 하면은 네.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일단 하여간 규순병이 반드시 의식을 회복하고 살아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 병사들이 이 군사 분계선까지 넘어와서 확인 사살을 할 정도로 집착을 했던 이유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 북한 병사 몸에서
이 기생충이 다량으로 발견이 됐었죠. 기생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굉장히 동시에 높아졌습니다. 걱정도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기생충 감염이 있을지 몰라서 혹시 내 몸에도 저렇게 기생충이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최근에 약국의 기생충 약의 매출이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남한에서도 혹시 북한군 병사의 몸에서 나온 것처럼 기생충이 있지 않을까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없습니다. 일단 그게 이제 제일 흔히 감염되는 루트가 회충알이 들어있는 배추를 먹는다거든요. 야채나.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배추 자체가 없습니다. 회충은 굉장히 공평한 기생충이라서요. 그냥 건강한 사람이나 뭐 나이 든 사람이나 관계없이 회충알 한 개를 먹으면 한 마리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건강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지금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생충 전문가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심정부 차장. 요즘 약국에 기생충약 찾는 손님들이 엄청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렇긴 한데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의들 얘기인데 저 지금 귀순한 북한군 병사 몸에서 기생충이 나왔다는 거는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군을 정말 중시하고 자기 체제 보호를 위해서 군복무를 10년씩 시키는 나라거든요. 자기 국민들을. 네. 그런 북한에서 그렇게 우대하는 군의 영양 상태도 저 정도밖에 안 되고 심지어 위생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기생충까지 나오고 그 북한군 병사 위에서는 옥수수 몇 알이 나왔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북한의 실상,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김정은 체제가 다시 또 오늘 보니까는 오후에 국회에서 보고된 걸 보니까 숙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황병석, 김원웅 등을 숙청했다고 하는데 이런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자기네 군이라든지 민생 얼마나 돌보지 않는지 이번 사건이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북한군 병사 사건으로 이 약국의 기생충약, 회충약이 매출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요, 음식을 통해서 기생충이 감염된다라는 상식 때문에 최근 회를 먹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육회나 날 음식 즐겨 먹는 분들 기생충 감염 걱정해야 되는지 전문가는 이렇게 답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 회나 이런 것들이 제일 안전한 음식이고요. 다른 감염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먹을 음식 없습니다. 그냥 안심하고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건강히 지키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음식을 통해서 뭐 회 먹고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개회충을 되게 걱정할 만은 하다라고 하는데 그 개회충은 뭡니까? 신용처장. 이게 소의 생간을 요리로 먹는 간 경우가 천엽이라고 하죠. 있는데 네. 거기서 개회충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개회충이 눈이나 뇌에서 기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실 미식 차원에서 소의 생간 뭐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곱창집 가면은 생간 많이 주잖아요. 저도 즐거이 먹긴 하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김정국 실장님 그리고 신인균 대표님 두 분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늘 저희가 4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관련해서 네. 온라인 게임으로 거부에 올랐고 게임 관련 회사의 회장이 거부에 올랐죠. 예, 올랐군요. 근데 사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아마 가장 이채를 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다른 거가 아니라 올해 초 대비해서 저분이 218%를 올랐다고 합니다. 재산이. 예. 그래서 218%가 증가했다고요. 그래서 8명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 어떤 기업입니까? 이게 218%나 재산이 늘어났다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삼성도 그렇고요. 삼성도 지금 반도체랑 휴대전화 돈 많이 네. 벌잖아요. 근데 삼성이 이제 다음 타겟을 잡고 있는 게 바이오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이오가 그만큼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분야라고 해요. 왜냐하면 네.
신약 하나 개발하면 또 대박을 치니까요. 왜냐하면 워낙 그렇죠. 수익이 많이 나는 분야니까. 그 바이오 쪽에 아마 거의 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셀트리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복제약을 만드는 건데 아. 지금 보시면은 맨 밑에 보세요. 세계 최초 램시마. 저것도 이제 유명한 바이오 시밀러 약이거든요. 네. 저걸 이제 개발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친 거죠. 네. 그런데 저 서정진 회장이라는 사람은 왜 대단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양력 보세요. 네. 산업공학과 나왔어요. 산업공학과 나왔는데 약 삼성전기 개발. 다녔습니다.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세계의 부호 37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더 자세한 결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자, 지금 현재는 병상에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 얼마 전에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기도 했었는데, 이건희 회장의 총 재산 도대체 얼마길래 전 세계 37위에 오른 겁니까? 지금 총 재산이 대략 24조 4천억 가량으로 집계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계 부호 중 37위, 아시아 부호 중 8위라고 하는데요. 세계 100대 부호에 아시아에서 포함된 사람은 이건희 회장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 원래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한 86위 정도에 그쳤는데 네. 올여름에 50위권에 진입한 이후로 계속 정주행을 해서 37위까지 올랐고요. 네. 올해만 늘어난 재산이 한 8조 이상이 올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해 예. 2017년도 한 해에 늘어난 재산이 8조 원이다.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이건희 회장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8조 원이 늘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아마 얼마 전에 그런 기사도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 124대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 네. 예, 부가티 베이론이라고 26억 원 하거든요. 한 대. 한 대에 26억 원짜리. 예, 그 차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차를 연식을 달리해서 막 35대를 가지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동차에 대해서 뭐 전문가이자 또 스피드 광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네.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문화재입니다. 아, 문화재를. 제가 10년 전에 조사해서 기사를 그때 쓸 때만 해도 국보 23점, 네. 보물 80점. 네. 이거 가격으로 환산하면요. 이것도 수천억대, 조원대에 달할 정도의 네. 국보와 보물 문화재를 또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선친인 이병철 회장이 젊었을 때부터 그 골동품을 사서 모으는 이런 취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모 언론이 보도한 내용, 이 간호사와 대화를 나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굉장히 알기 힘든 내용이 또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2014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다음에 3년째 지금 투병 중입니다. 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엄청 늘었다라는 이제 보도도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있고 아들은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왜 두 부자가 재산이 늘었을까? 삼성전자 주가 때문인 거죠. 네. 두 사람은 삼성전자의 개인 최대 대주주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네. 2016년에 주당 180만 원이던 것이 최근에 한 279만 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300만 원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장부상의 주식 본인의 어떤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네. 이건희 회장은 뭐 재산도 재산이지만 재산은 뭐 당연히 우리나라 1등이겠죠. 전 세계의 37위니까요. 그런데 이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기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차가 120넉 대가 있는데 총액이 477억 원어치예요. 그렇죠. 이건희 회장 하면 역시 자동차 수집, 또 네.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 모처에서 그 스피드로 달리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고 현재 억대의 수입차만 124대, 네. 시가로 따지면 477억 원 정도, 아반떼 승용차로 환산했을 때 한 3018대의 가격. 인데요. 그 삼성 서울병원 20층 그 VIP 병동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휠체어에 기대 앉아서 TV를 본다든지 또 옆에서 그 간호를 하는 간호사와 뭔가 의사소통을 하는 듯한 모습까지 좀 포착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설, 뇌사설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는데 그런 루머들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양호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블룸버그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경제지인데 이건희 회장도 이건희 회장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8명 정도가 포함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재벌의 명단과 다른 사람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기는 왜냐면요. 네. 아시아 100대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건희 회장은 세계 100대에 들어간 거고 아시아 100대에 8분이 들어가는데 네. 보이시는 것처럼 서경배 아모레 회장이 아모레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아까 김태현 변호사도 잠깐 언급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2위로 8조를 달리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요. 뭐 김정준 엑슨 창업자라든가 권혁빈 스마일 게이트 홀딩스 회장 같은 사람들이 게임과